삼성에서 새로운 필티어 소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제 기술을 쓰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속을 이쪽은 얇게 하고 이쪽은 두텁게 하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이렇게 흐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소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금속 또는 적어도 금속 아니더라도 열이나 냉기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이쪽으로 해서 좀 두터울수록 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 또 이쪽은 또 반대쪽으로 이건 평판 이쪽으로 두껍게 하면 이쪽으로 또 정방향 역방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열을 갖다가 축적시키기를 열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기를 원하는 이런 곳에 이렇게 좀 더 금속을 갖다가 두텁게 걸어주면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또는 전기를 걸어줄 때 이게 이렇게 카펫에다가 된다 그랬죠. 이 꼭지가. 그래서 똑같은 걸 여기다 두거나 여기다 더 큰 걸 놓으면 이쪽으로 전기의 방향이 바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 아니 뭐 모든 배터리, 자동차 연료 전지뿐만 납축 전지와 모든 배터리에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꼭지 밑에는 각각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몇 개를 갖다가 전선을 연결하거나 또는 언시키냐 오프 시키냐에 따라서 전류량을 틀리게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에 그거는 다 배터리가 모듈러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만약에 두 개라고 합시다. 여기 두 개 있고 두 개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한쪽은 전기선을 연결하고 한쪽은 전기선을 두 개를 연결하고 이쪽은 한 선만 연결하고 두 개로 연결한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흐르고요. 이쪽을 한 선만 연결하고 이쪽을 두 선 연결하면 두 선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흐르게 됩니다. 또는 이쪽을 이쪽은 한 선만 걸어 이쪽에 한 선만 걸어 이쪽 한쪽은 이쪽 한 선 이쪽 한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쪽은 한 선이 업시키고 이쪽은 언시키면 언시키는 쪽으로 전기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쪽은 업시키고 이쪽은 언시키면 이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걸 이용해 갖고도 열이나 냉기를 그쪽으로 방향을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쪽에 전류를 강하게 축적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쪽에 전류를 강하게 축적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럼 연달아서 이것을 금속 두터운 놈을 이렇게 계속해서 배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열이 이제 이쪽으로 열이 완전히 축적이 되고 상대는 열이 빠지겠죠.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펠티어 소재에다가 단순히 금속만을 추가시키는 행위로 인해서도 한쪽으로 완전히 열을 뺐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 기술을 삼성에서 쓰지 않으셨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삼성에서 기존에 제 기술이 여러 개가 지금 무단으로 침해된 게 있어서 좀 걱정스러워. 그래서 삼성그룹 뒤져보면 제 기술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품에다가 제 기술을 명시를 해 놓으시면 만약에 가상적 기술이 전 세계에서 만약에 쓴다, 다 안다. 그러면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도 쓰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특허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특허를 갖다 주거나 뭐 거기다 지적세상 인정할 리가 없을 텐데요. 자기네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정부 차원이라면 자기네들이 키보드를 찍어서 자기네 산업을 육성하면 됩니다. 공개 기술로 갔을 때가 조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시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뭐 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쪽 면은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놈 이렇게 금속을 하면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이쪽으로 흐릅니다. 또는 이게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하면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얇은 놈, 중간 놈, 아주 두터운 놈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흘러요. 이걸로 이제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이거 하지 마세요. 삼성에서도 다이오드 만들 수 있는 기술.
한쪽으로 그 전기나 열 냉기를 흐르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두터운 놈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게 카페시타가 된다 그랬죠. 구리다 그러면 여기서 두텁게 해주면 이것이 이쪽으로 대남 매도권만 두터운 선을 넣어서 이게 이제 멀리 송전을 하는 송전선, 전기선일 수도 있고 통신선일 수도 있고 광섬유선일 수도 있어요. 카페시타가 되고 언어부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가 되고요. 그래서 코너 기술에서 여기서 두텁게 해가지고 약간 신호가 이렇게 소실되지 않고 정폭에서 나갈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텅스텐 구리합금에서 텅스텐 구리에서 텅스텐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쪽으로 전기 열 냉기가 흐른다고. 그래서 그거를 얇게 만들거나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텅스텐을 제거하고 구리만을 해서 그쪽을 약간 두텁게 해주면 목적이 그 두텁게 해주면 될 일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서로 그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은 이제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여러 개 없다는 수십 개의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은 연구 자석을 이렇게 또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더라도 이렇게 입자나 알갱이를 대중소로 넣어주는 기술. 이렇게 되면 파워 있게 모터나 발전기에 들어갑니다. 발전기에 들어갈 때는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다. 이렇게 들어가고 체코 원전에서도 전기 발전할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도 역시 구리에다가 모터에 감기는 구리에다가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파워 있게 돌아가거나 이런 작은 금속 자광을 거기다가 배터리가 되더라죠. 금속 배터리 개념 이걸 약간 두텁게 할수록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되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금속 조각을 이렇게 좀 더 추가로 배치해 놓을수 여기에 파워가 전기가 업돼서 파워 있게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 자석을 이렇게 있었을 때 연구 자석 위에다 하나로 이렇게 한쪽 면에 추가로 이렇게 연구 자석을 배치를 했을 때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유도할 수 있다. 또는 이걸 반대 방향으로 돌릴 때 정방향 역방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금속도 한쪽에만 추가로 많이 넣고 이것을 하면 한쪽으로만 방향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걸 이쪽으로 움직여줄 때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로 굵기가 어떻게 이 정방향 역방을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 모터의 직전해선에 또는 발전기 같은 데 들어가 모터의 직전해선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피복 없이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모터에다 안정적인 파워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데 모든 방산 장비 A사례에다 여기서 유선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전기선으로 또는 통신선으로 또는 광섬유선도 이렇게 동일하게 빛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광을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다른 데와 차별화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두텁게 하면은 배터리가 되는구나 해서 긴 어떤 그 전기선을 갖다가 두터운 놈을 갖다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해서 모터에 부여를 함으로써 이게 축적이 돼 가지고 파워 있게 모터를 돌리는 기술로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 한선이다. 전기선 한 개짜리 쓰시면 제 기술이라 했죠. 통신선도 동축케이블 하나라고 전기선도 하나짜리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하나짜리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여기도 뭐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콘센트 근데 잘도 꽂아서 쓰시거든요. 네. 이런 플러그에도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안 돼 잘 꽂아 쓰십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그래서 여기도 약간 이게 두터워서 이거를 구리로 바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전기선은 구리인데 이거 지금 금속에 틀려서 전기 전도자가 틀려서 이게 발열이 여기 축적이 돼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여기하고 두께를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발열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더 두께를 좀 더 보강을 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되게 좋다. 그래서 콘센트에도 이게 너무 얇다고 그래서 좀 두께를 보강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구리줄이라도 그거저랑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아니면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어줘라 압이 세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송가 이거 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제가 누전 차단기를 달자가 그랬더니 제품이 나와서 제기술이니까 내가 이거 찾아봤어요. 꽂아봤더니 불날 뻔했거든요. 타는 냄새가 나서 잽싸게 뺐는데 이거 깨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이걸 두텁게 하셔야 돼, 이거 자체를. 입력선과 출력선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배치하는 건데 왜 여기다 만드셨어요? 기술도 모르고 만들고 말이에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해서 입력선과 출력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드실 건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도체, 삼성이 이제 반도체도 하시니까 반도체의 D램이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회로가 얇아서 그래. 피복이 또 없고, 그래서 피복을 이렇게 있으면 멀리 송전을 보낼 수가 있고, 또는 낸드 플래시나 또 어떤 H밴 같은 적층하는 구조, 이렇게 피복이 있으면 이게 20개 묶어놔도 열이 전달이 잘 안 돼요. 피복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마더보드라든지 모든 기판 구조에다가 이렇게 피복을 입혀요. 뭐냐면은 절연 구조를 좀 소재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주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판에서 미세줄기도 흐르지 않고 발열도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뭐 건전지나 자동차 1차 전지, 2차 전지에 그 절연 테이프라도, 절연 방식이라도, 절연 소재가 뭐가 됐든 주시면은 방전이 잘 안 되는 기술이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낸드 플래시나 HBM 적정할 때도 피복을 밑에다가 소재가 뭐가 됐든 피복을 주시면은 열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적정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또는 비스듬히 적정하는 기술을 씁니다. 거기다 뭐 건축용 실리콘 곰팡이 방지, 이렇게 살균, 곰팡이 살균 처리, 곰팡이 살균제를 첨가해 갖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의류 방수제, 의류 방수제나 유리석염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해서 코팅 구조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회로에도 이렇게 코팅 구조를 주게 되면은 D램에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전기가 아니라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 회로 자체에다, 또는 약간 구리 회로를 대남 매듭꽂이 만들고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카펫이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언어프고 가져오면 트랜지스터가 여기다가 약간 두텁게 해줌으로써 4분의 1 조각,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작은 거 8분의 1 조각 만들어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안 돼요. 삼성도 이거 안 가지면 파산합니다. 미래 기술로서 금속을 전기 전도처럼은 아니라 배터리,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로 쓸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구리 바닥, 그러면 구리 코일을 이렇게 감아줘요. 정류자가, 모터 정류자가 철심에다 구리를 감아놔. 그건 이제 전류의 방향을 갖다가 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다운의 원인이 된다고.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고, 대신 연구자석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위에다 연구자석을 하나 더 배치함으로써 그쪽으로 이렇게 힘쪽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정방향 앞방에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제일 나아요. 아니면 구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그 모터에다가 이런 구리 작은 조각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거기서 파워가 업돼서 추가로 돈다 그랬죠. 그는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면만 전체에다 배치하지 않고 한 면에만 배치할 때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또 이것을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또 금속을 여기서 나노 구조로, 이게 나노 구조가 됐든 크기를 대중소 넣고 구리 액상을 덮어주면, 그러면 구리판이 되거나 어떤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 다 돼요. 그러면 구리만 되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재에 상관없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 고무도 되고 플라스틱도 되고 다른 금속도 되고 소재에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로폼도 되겠죠. 스티로폼도 이렇게 전기 왔다 갔다 해서 열이나 냉기를 가두거나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모든 만보는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점을 예를 들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뭘로 반도체 회로로 만들거나 반도체 커패시터 트랜지스터로 만듭니다. 이 기술이 꼭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도체 부분에 쓰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태양 전지판으로도 들어가는데요. KIER에서 제가 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판을 여기다가 크게 만들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예요.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에디슨 직류로, 저는 전기선의 구리선은 피복 없이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왔다 주파수 방식으로 모든 방산 장비나 에이서에다 반드시 쓰게 돼 있다. 파워가 필요한 곳에 모터 돌릴 때도 그렇죠. 파워가 틀리게 들어갑니다.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파워가 이제 크게 돌아가면 이거를 갖다가 이게 딱 먹게 제가 이렇게 하나의 모터 회전축에 이게 프로펠러가 사이즈가 틀리더라도 몇 개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다. 그런 파워가 업되는 추력이 나온다. 배 같은데, 비행체 같은데, 또는 이런 데서도 선풍기 같은 데서도 그래요. 그래서 환풍기도 그렇고, 또는 여기다 홈을 파줘 갖고 이 선풍기를 시원하게 만들어. 홈이 뭐가 됐든, 뭐 어떤 형태의 홈이든 파주면 오목골처럼 적용해서 추력을 또는 양력을 이렇게 했을 때 양력을 일으키거나 또는 밑에다 했을 때 부력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과 양력, 추력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 사선으로 배치해서 움직이는 사선 어떤 분사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죠. 비행체에서도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360도로 해가지고 배치해서 수직 이착륙에 땅을 태우지 않고 수직 이착륙에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이게 가변될 수도 있어요. 가변 움직이는 식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프로펠러도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추력과 양력을 동시에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정보 연기 경연에서 어디더라? 프로펠러 2개짜리로 상반된 회전하는 프로펠러 2개짜리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는 한쪽으로 회전하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런 것을 봤어요. 그거하고는 틀리다. 하나의 모터로 동일한 방향으로 2개, 3개를 돌린다. 5개도 돌릴 수 있는 파워만 있다면, 그래서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은 그렇죠. 제가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서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제가 이렇게 수직 관통 기술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때 낸드 플래시나 HBM에서도 이렇게 그거를 무단으로 쓰시더라고요. 파이프에다가 전기선, 통선 넣어가지고 위로 올린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다. 물통 구조와 콘크리트 물통이 됐든 물통 구조와 파이프 형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넣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3D 반도체에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을 여기다 안에다 넣어주는데, 그렇죠. 저렴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이 발생을 안 하죠. 그래서 이것을 SK나 삼성, 마이크론, TSMC, 토시바 이런 데서 무단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무단으로 쓰는 거 저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시면 여기서 전기선 안에 구리 반도체 회로로도 돼요.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4개나 8개로 중복할 수 있다. 또는 이거 4개나 8개로 분할해서 경우에 서 늘릴 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여기다 피복을 입혀가지고 피복의 형태가 뭐가 됐든 코팅 구조로도 피복이 돼요. 상대적으로 전기를 끊임없이 재공급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거 하셨으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라지겠죠. 저장도 되고. 그래서 저장 구조로 갑시다. 그런 전기를 넣어주면 이제 전기가 흐르고, 아니면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라고 합시다. 이거를 가로 세로 높이로 수천억 개, 이렇게 수십 조개 또는 수백 조개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저장 장치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요. 거기다가 이 셀과 이 셀을 또는 HDD, SAD에다가도 이렇게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또는 숫자 방식에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진법수에 숫자 방식에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 방식이 무엇이고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 A, B, C가 될 수도 있고 가나다라 마하바사도 문자 방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파일이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잠수함 음파 통신에서도 얘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표준으로 뭐가 정해졌든 상관없이 현재 그 진법수가 상관없이 뭐 똑같은 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활용. 내가 이렇게 이게 빛 한 번 반짝이면 밥 먹었냐? 두 번 하면 이따 우리 집 놀러 와라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면 내일 뭐 하냐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를 다르게 100가지도 1000가지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야. 경우의 수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광심에도 다 8강도여도 일체에 수만 번 깜빡일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진법수로 만들어주거나 숫자 방식으로 만들거나 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광신호로서 광선미로서 신호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적 해블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됩니다. 전 세계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이, 통신 회사들이 유선 무선 다 돼요. 이거를 여기서 얇은 작은 놈, 두꺼운 중간 놈,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를 낸겨 이걸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금속만 되는 건 아니다. 그다음 얇은 놈, 중간 두꺼운 놈, 아주 두꺼운 놈처럼 열이 난 냉기를 흘러요. 이거 가지고도 이게 보면 압력밥솥 같은데 보일러 불 때우는데 그래서 최고 원전이라든지 이렇게 납품하시는데 두산이라서도 쓸 수 있고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두꺼운 쪽으로 안쪽으로 열을 전달해서 양 옆에도 배치를 해가지고 동시에 여기다 가열을 해주면 주된 건 여기서 밑에서 동시에 가열을 해주면 여기서 빠르게 물이 끓어요. 이 방식을 이중 뚜껑, 삼중 뚜껑을 쓰고요. 금속 뚜껑은 유리 뚜껑이든 어떤 금속 뚜껑이든 그 방법을 쓰셔서 하시면 되게 빠르게 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듈로 해가지고 수백 개나 수십 개 모듈로 해서 한 군데 물을 모아주는 이런 전기 발전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석탄이나 석유 발전, 가스 발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 살짝만 가열해 주면 되죠. 또는 그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좀 전에 제가 그 국제 표준의 진법수가 뭐가 됐든지 숫자 방식으로 이거부터 마무리하고 이렇게 잠깐 이게 숫자 방식으로 바꿀 수 있든지 문자로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 나라 임의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해서 01을 갖다가 숫자 7, 001을 숫자 8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A, B, C, D, E, F, G 또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모드를 바꿔서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늘리는 또는 비밀 조정도간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도 저한테 돈 다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무선통신, 유선통신에도 밤수와 음파통신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정해진 어떤 신호가 뭐가 됐든 경우의 수를 바꿔서 모드를 틀리게 해서 그렇죠. 어떨 때는 이 모드라고 어쩔 때는 저 모드로 통신하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비밀통신도 그래서 좋겠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숫자는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지 이거 언어 이 숫자만 되면 안내를 정확히 받을 수 있거나 번역에 쉽게 될 수 이걸 컴퓨터 언어와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고 유무선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진법서를 01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죠. 저장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되게 편리하겠죠. 빨리빨리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곧바로 이렇게 전환시키는데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고 번역도 빠르고 번역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문서 올릴 때도 이 숫자 방식으로 전부 다 올리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숫자 방식으로 변환이 되게끔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어떤 현재 구글이라든 이런 검색할 때 통합해서 쓸 수 있거든요. 모든 문서가 다 쉽게 변환이 되니까요. 번역이 뚜렷해서 전 세계 모든 제가 검색 엔진을 말씀을 드렸었죠. 구글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어디다가 딱 치면은 그 검색 엔진에서
여러 군데 검색 엔진에서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를 유도를 해주든가 그쪽 화면에 이쪽으로 띄워주든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구글에서도 찾아주고 다음에서도 찾아주고 야후에서도 찾아주고 다 이렇게 네이버에서도 찾아준다는 거죠. 또는 미국 구글에서도 찾아주고 프랑스 구글에서도 찾아주고 각 나라 한번 더 찾아준다는, 번역만 정확하면 정확하다. 다른 나라 검색 엔진에서도 찾아주면 원하는 선택지를 선택하면 그쪽 걸 찾아준다는 거죠. 그쪽으로 유도를 하든가 사이트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식으로 전 세계 검색 엔진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되게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 엄청난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TV를 다 유무선 해가지고 전 세계 TV를 다 볼 수 있는, 그 시청을 하면 그 나라 번역이 이제 언어가 번역이 돼가지고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전 세계 시청 플랫폼, 뉴스만 해도 되고 전 세계 모든 방송을 다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만드시면 제 기술. 그래서 원하는 데는 다 틀어볼 수 있다는, 번역이 정확히 되니까 너무 쉽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미국도 볼 수 있고 일본도 프랑스 있고서도 아프리카도 볼 수 있고 방송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돈 차등화가 되겠죠. 돈을 적게 내고 많이 내고. 이 기술도 큰 기술인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전 세계 도매 플랫폼이 갖고 전 세계 수출입 구조를 해서 이렇게 어떤 그쪽 전화번호 모르고 결제에서도 사기가 많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일반 소비자들이 해외 구매형을 대등을 하듯이 전 세계를 그냥 온라인 방식으로 수출입을 결정을 한다는 거,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갖고 전 세계가 그걸로 이제 클릭을 하면 소량의 물건이라도 도매가로 보내주든지 해서 그쪽 걸 모르잖아요. 그쪽 여기서 물건을 수입하고 싶어도 그래, 이런 것도 전 세계 시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0세, 24로 정해놓는다 그랬죠. 뭐 숫자를 군에서 해나는 맞았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르게 의미를 해석해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장도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만들어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각각 틀린 HD다 SS다가 틀린 구역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HDD 같은 것을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를 해서 급한 저장은 거기다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HDD로 옮기는 이런 저장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 SSD도 마찬가지고 다른 저장 방식에서도 매체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HDD를 작은 단위로 5개 분할해 가지고 대중소로 하셔도 되고 SSD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플로팅 게이트라도 정보 용량을 따라 대중소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장을 갖다가 동영상계를 100개로 쪼개다 1년만 암호 설정을 해서 그쪽에다 저장을 해준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 단위로 저장을 해주고 부를 때는 다시 합산하기만 해도 됩니다. 그럼 D램도 작은 단위로 대중소로 해서 이렇게 쪼개고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뭐 일꾼들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이 되겠죠. D램은 이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5개 들어갔고 20개 들어간다는 거죠. 일꾼들을 투입을. 그래서 작은 단위로 정보를 쪼개서 동시에 띄워줘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죠. 연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반도체 칩, CPU든 GPU든 그러면 전부 다 모든 통신 칩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은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보 용량을 따라서 대중소로 만들어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 이렇게 분신술 쓰듯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정보 처리 용량을 따라서 통신칩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PU도 GPU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뭐 겉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크기를 틀리게 들어가거나 CPU다, GPU다, 뭐 이렇게 D램이다, 통신칩이다. 그럼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 분신술 쓰듯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용량의 처리를 동시에 하는 처리를 쓴다는 거죠. 최대한 20개짜리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작은 조각을 동시에 떼어가지고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하고 이 기술이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대중소의 개념은 카메라 화소수나 디스플레이에서도 쓰거나 레이더 소자에서도 대중소로 쓰거나 레이저 시각장치 또는 레이저 가공기에서 대중소로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전기도 각각 대중소로 각각 넣어줄 수 있고 10단계로 달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전기 용접기도 그래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따라서 해당되는 곳을 지가 이렇게 시각을 깊이까지 몇 개가 참여하냐에 따라 팀별로 참여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열 가공을 똑같은 결과를 100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 장비, 시각 장비 또는 전기 용접기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우리가 미술 그릴 때 큰 붓, 중간 붓, 작은 붓이 있듯이 그렇게 전기 용접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동일한 결과를 뭐 이렇게 사진 우리가 이렇게 뭐 인감 도장 같은 것들 이렇게 딱 그려보면 이렇게 파일만 갖다 줘도 이렇게 컴퓨터가 정확하게 인쇄를 하거든요. 조각을 하거든요. 뭐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는 인감도 정도 함부로 이렇게 똑같은 걸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레이저 가공, ASR 레이더 같은 데서도 동일하게 소자를 하나 같은 데도 쓰시면 되겠어요. 대중소로 해가지고 전기양을 뭐 10단계로도 같이 틀리게 강중량으로 넣어줄 수 있고 팀별로 조합을 해서 전파를 쏘되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쓰시면 이거는 상대방이 전자제한할 때 좋은데 상대방의 전투기나 레이더 같은데 미사일 같은 데 맞으면 기판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가 묶였었을 때 강한 열을 발산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지상 무기로 했을 때는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음파를 섞어서 쏴버릴 때 강하게 전파가 융합을 하면서 그 지역에 눈, 코, 눈 같은 데 다 태워버리고 피부를 즉사합니다. 즉사. 무기로 하거나 하늘의 대공망으로도 이렇게 전파가 서로 이렇게 전파 방어막이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중첩해서 쏘면 전파가 부딪히면서 강한 고열을 만들어내고요. 하늘을 태워버리는 이런 구조가 되게 나중에 전리층 같은 거 태우지 마세요. 큰일 나니까. 그렇죠. 전리층 태우는 무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이거를 갖다가 회전 방식으로 돌려줄 때 밑에 상중하로 조사를 합니다.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길이를 틀리게 해서 상중하로 조사를 하거나 뭐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것도 서로 파행이 되는 어떤 초음파를 여러 개를 섞어주면 이렇게 되죠. 초음파 기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를 틀리게 해서 초음파라든지 전파를 쏴서 이렇게 깊이별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 초음파가 됐든 뭐가 됐든 음파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서로 파행이틀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이틀의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상중하로 해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강하게 이렇게 전기를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물에다가 제가 이런 아까쯤에 나노 구조로가 대중소 이렇게 그 알갱이를 넣어주고요. 알갱이를 이렇게 어떤 금속에다가 대중소 같은 금속이어야 되겠죠. 대중소 넣어주고 나노 구조로 액상을 덮으면 이게 판이 된다고. 이거는 이제 반도체 회로나 카페시터 트랜지스터로 사용하거나 태양 전지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전기선 아닌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테슬라는 전기선을 앞뒤로 이렇게 에디슨의 증류로 하면 전기선을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방산업체 다시 전기선으로 쓰이거나 통신선, 광선매선으로 쓰일 수 있다. 모터바로 직전에서는 공급한다 그랬죠. 이거를 전기를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막대한 전기양이 많을수록 이쪽으로 빛을 유도하는데 유리하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전기로서 이쪽을 테슬라 전기요도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양 전지판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KIER에서 이 기술을 쓰시던데 쓰시지 마세요. 네. 이 기술을 만약에 안 썼다면 제가 보기에는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존의 태양 전지에다가도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면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돼요. 또는 방송국 반사파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서 거기서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하거나 밑에 물을 끓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데다가 오목건 홈을 파가지고 해서 빛을 증폭해가지고 가로등 같은 데도 쓰이거나 플라시창, 유리창에도 쓸 수 있고요. 자동차 전조등에도 멀리 빛을 보거나 대공 방어망 조명할 때도 쓸 수 있고, 오목건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적용한다. 빛을 태워서 발전하는 구조로 사용할 수 있다. 물을 끓이거나 해서 전기 발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열 발전하거나 이렇게 쓸 수 있다. 빛을 태워버리는 군사무기로도 쓸 수 있어요. 수십 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추진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비주류가 쭉 하면 이렇게 얇게도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약간 둥그렇게도 만들어지죠. 그러면 레이저 광을 이렇게 사이즈를 틀린 것을 둥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열이 축적이 돼서 우주 같은 데 추진 구조로 사용하거나, 이 방식은 다른 원천 기술은 저거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넓은 지역을 태우는 군사 무기들을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것은 이 원천 기술은 저거, 실용 기술은 여러 문제들이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저 시각 장치나 가공 장치 또는 이런 전기 용접기 이런 데도 카메라를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한다. 또는 A사 레이더 같은 데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한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좌표, 뭐 숫자는 숫자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숫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우주 지도도 만들고 바다속 지도도 만들고 땅속 지도도 만들 수 있다. 우리 뭐 이렇게 로봇의 몸체 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자세를 제어하거나 비행기 몸체 안에 이렇게 하고, 의료 영상 장비도 안에 사람의 몸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전파를 조사해서 해당되는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다. 깊이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쏴가지고 적측으로 저게 입체 구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파를 쏜다는 거죠. 그러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의뢰 영상 장비도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전자레인지 같은 데도 그걸 쓸 수 있어요. 네. 전자레인지에다가 약간 에어프라기처럼 약간 훈풍을 불어서 거기다가 같이 하면은 더 좋을 텐데, 거기다가 보온실 같은데 뭐 빵 만드는 이스트균 같은 거 이렇게 보온실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28도 정도면 보온이 될 텐데, 이렇게 육성이 될 텐데 그 기능을 줄 수도 있어요. 미니 오븐에다가도 이 기술을 주거나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보온실로 해가지고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네네. 아까쯤에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이렇게 78, 64, 24로 정의를 국제적인 표준을 정할 때 이것은 이제 표준으로 국제 언어로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이거를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지 숫자만 되면 통역이 되거나 번역을 고발이 되는 거죠. 번역 방식도 이 방식으로 하거나 전 세계 문서 저장 방식 이렇게 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트워크는 나한테 돈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문서 저장 방식이 또 동일하게 숫자로 바꿔서 저장하십니다. 전 세계 언어를 그렇죠, 이렇게 통치 다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반드시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국제 표준이 될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안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너무 쉬워서. 유무선 통신할 때 현재 진법서로 보내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상당히 프랑스, 독일 어디든지 전화를 걸면 그쪽 모드를 누르면 그쪽으로 변환이 되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쌍방향 통신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법서를 숫자로 바꾸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내 음성을 주파수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 음성이 나는 프랑스어 모르고 독일어 보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스페인어,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전체 아프리카에 언어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번역을 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무선 통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기술도 삼성에 쓰시면 안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삼성이 지금 제 기술이 여러 개 무단으로 많이 나와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을 전기를 펠티어 소자에서도 한쪽을 전기를 강하게 걸어주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전기가 이쪽으로 확 빨려오면서
열을 뺏기겠죠. 펠티어 소자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걸다 어떤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를 강하게 걸어주면 이쪽으로 전류가 확 오면서 열이나 냉기, 그다음에 딱 끊으면 되죠. 열이나 냉기 이런 것들, 열이나 냉기, 전기를 이쪽으로 완전히 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비하고 그렇죠. 한쪽으로 이게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텁고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른다. 소재 금속 아니더라도 돼요. 다 소재가 다 틀려. 상관이 없다. 이쪽은 얇고 여기 두텁고 이쪽으로 두텁게. 흑연 소재도 돼. 흑연 소재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거에다가 구리선을 대중소 넣고 판으로 덮어서 태양전지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전기선에는 구리선의 대중소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태양빛 전기로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이 기술을 KIR에서도 쓰시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 거긴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제 기술인 것 같아서 하시면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면 제 기술이다. 이런 방식. 바닷물에다가도 이 판을 넣어놓고 소금 같은데 이 판을 뭐 구리든 알루미늄 상관없어요.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대중소로 피복 없이 해서 전선을 많이 연결해줘요. 전기가 강할수록 좋아요. 이렇게 해서 딱 걸어주면 전기도 생산되고 수소상소도 생산이 되는데요. 약간 소음이 약간 버벅거리는 있을 수는 있는데 약간 서로 다른 금속을 배치하면 더 어떤 고열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상소 수출을 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물에다가 금속판이나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놓으면 뭐 크기를 틀려서 전기선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이렇게 전기가 저장되는 배터리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것은 적정 용량을 따라 적정 시간을 따라서 한꺼번에 급하게 넣지 않고 넣으면은 배터리가 됩니다. 대용량의 전기도 저장할 수 있는데요. 뭐 구리바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알루미늄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래 갖고도 이제 배터리 구조가 만들어. 이거는 이제 같은 금속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어떤 자동차 2차 전지에 그 양극재 서로 금속이 틀려가지고 발열에 이게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만드셔야 된다. 반도체 펠티어 소자에도 들어가죠. PM 반도체. 그래서 이런 데도 그렇고 반도체에도 PM 반도체다 그러면 금속이 서로 틀린 게 배치해야 돼. 발열의 원인, 스파크 발열의 원인이 된다는 거. 이것을 같은 오작동의 원인이 되겠죠. 이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수자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도 이 기술을 쓰지 마시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매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민영세를 갖고 있고 제가 어떤 회에 팔았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얘기만 하고 넘어갑니다.